지난 2008년 12월 22일 이지스 전투체계를 탑재한 7600톤급 구축함 세종대왕함의 취역식이 거행됐다. 취역식은 건조, 인수 과정을 거친 군함이 정식으로 해군 함정이 됐음을 선포하는 의식이다. 이를 통해 우리나라는 세계 5번째로 이지스 구축함 보유국이 됐다. 이지스 구축함은 현존 최고의 성능을 자랑하는 함정이다. 명칭은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신 제우스가 그의 딸 아테나에게 준 방패 아이기스에서 유래했다. 이지스는 아이기스의 영어식 발음이다. 어떤 창도 막을 수 있는 신의 방패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다. 윤병로 기자. 세계 최초 이지스함 및 타이콘데로 가함. 1940년 11월 영국 항공모함 일러스트리어스함에서 소드피시 내격기 21대가 출격해 이탈리아 남부 타란토 항구에 정박 중이던 이탈리아 해군을 공습했다. 이탈리아는 전함 3척 침몰, 순양함 2척 대파, 유류저장소 사용 불능이라는 엄청난 손실이 발생했다. 반면 영국은 뇌격기 2대를 잃었을 뿐이다. 1941년 12월 7일 일본은 선전포고 없이 하와이 진주만을 기습했다. 진주만의 미 태평양 함대는 예상치 못한 공격에 막대한 피해를 봤다. 진주만에 정박해 있던 전함 7척 가운데 5척이 격침됐고 200여 대의 항공기가 지상에서 파괴됐다. 1967년 3차 중동전쟁에서는 이스라엘 구축함 에일라트함이 이집트 해군 유도탄정이 쏜 소련제 스틱스 미사일에 격침됐다. 1982년 영국과 아르헨티나가 맞붙은 포클랜드 전쟁에서는 영국 해군 방공 구축함 셰필드함이 프랑스제 대함 미사일 액조세 한 방에 침몰했다. 미 해군은 냉전 당시 소련군이 비대칭 전략으로 초음속 저공 침투 폭격기와 초음속 대함 미사일로 항공모함 전단을 위협하자 강력한 방공망 구축 계획의 하나로 이지스 전투체계 개발에 나섰다. 각고의 노력을 기울인 결과 1983년 1월 22일 세계 최초로 이지스 전투체계를 탑재한 순양함 타이콘데로가함이 탄생했다. 이어 1991년 7월 4일 독립기념일에는 성능을 대폭 끌어올린 알레이버크급 이지스 구축함이 취역기를 펄럭였다. 목표물 탐지, 교전 등 전투행동 일괄 통합. 이지스 시스템은 대공, 대함, 대잠수함 수행뿐만 아니라 목표물 탐지, 추적, 전투명령, 교전 등 전투행동을 일괄적으로 통합한 전투체계다. 크게 센서, 지휘통제, 무기체계 등 3개 분야로 구성된다. 작동 원리는 1단계에서 레이더, 소나 등 센서가 표적을 탐지, 추적하면 2단계 지휘통제 체계가 표적의 위협 정도에 따라 대응 우선순위를 결정하고 가장 적합한 무기체계를 선정해 사격 명령을 내린다. 마지막 3단계에서는 선택된 무기체계가 교전 절차에 따라 표적을 공격한다. 이를 바탕으로 전구 탄도미사일 방어, 대공전, 대잠전, 대지상전, 전자전 등 함정이 구사할 수 있는 모든 전투 임무를 동시에 수행할 수 있다. 핵심은 다기능 위상배열 스파이-1D 레이더다. 기존의 기계회전식 레이더는 마스트에 설치한 안테나가 360도를 회전하는 동안 한 번만 레이더 빔을 표적에 비춘다. 이로 인해 각각의 표적을 추적하려면 별도의 레이더가 필요하다. 반면 컴퓨터 통제 방식의 스파이-1D 레이더는 동서남북의 한 대씩 4대가 90도씩을 책임져 사각을 없앴다. 격벽 평면에 부착한 레이더는 4,480여 개의 안테나 소자가 동시에 전파를 쏴 200여 개의 표적을 탐지, 추적하고 20여 개의 목표물에 대응할 수 있다. 100% 전기적으로 빔을 통제해 기존 전투체계 대비 반응 시간을 최대 10분의 1로 단축할 수 있다. 또 각종 무장과 상충하지 않도록 교전 우선순위를 자동 설정하며 아군과 적군까지 식별할 수 있다. 현재 이지스 전투체계 탑재 함정을 보유한 국가는 우리나라를 포함해 6개국이다. 이지스함의 원조 미국은 타이콘데로가급과 알레이버크급을 합해 90여 척을 보유했다.
일본은 1993년 미국에 이어 세계에서 두 번째로 이지스함 시대를 맞았다. 공구급 4척, 아타고급 2척, 신형 마야급 1척을 운영하고 있다. 아타고급은 가장 최신의 이지스 전투체계인 베이스라인 9로 성능 개량을 완료했으며 마야급 1척을 추가 건조하고 있다. 호주는 호바트급 3척을 건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스페인은 바잔급 5척, 노르웨이는 난센급 5척을 운영하고 있다. 중국은 미국과 같은 이지스 시스템은 아니지만 능동전자주 40위상 배열 레이더를 장착해 중국판 이지스함으로 불리는 란자오급 구축함을 작전 배치했다. 또 란자오급 이상의 함정을 확보하는 데 전력 투구하는 등 해군력 증강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해군이 제기한 소요가 1995년 합동군사 전략목표계획서에 반영되면서 이지스 구축함 획득 사업이 정상 궤도에 올랐다. 1996년 개념 설계, 2001년 기본 설계 계약, 2004년 상세 설계 및 함 건조 계약을 체결했다. 그리고 2007년 5월 25일 한국형 이지스 구축함 선도함을 처음으로 바다에 띄우는 진수식이 열렸다. 해군은 우리나라 역사에 위대한 업적을 남기고 국방을 강화했으며 국민적 호감도가 가장 높은 세종대왕을 한 명으로 부여했다. 이어 2010년 9월 1일 율곡이함, 2012년 9월 1일 서해류 성룡함이 취역해 동서남해를 수호하고 있다. 각 함정은 최신의 스파이 1D 레이더를 탑재했다. 이 레이더는 1000km 떨어져 있는 목표물 1000개를 탐지, 추적할 수 있으며 이 중 20여 개의 표적을 동시에 공격할 수 있다. 스파이 1D 레이더가 찾아낸 목표물은 SM-2 함대공 유도탄으로 최대 170여 킬로미터 밖에서 요격할 수 있다. 1단계 방어망을 통과하면 단거리 대공 유도탄 램이 기다린다. 발사기 1문에 장착된 20여 발의 유도탄은 9km 이상 떨어진 항공기 등을 격추할 수 있다. 마지막은 30mm 근접 방어무기 체계가 분당 4천여 발을 퍼부어 목표물을 파괴한다. 국산 함대지 순항유도탄, 장거리 대잠유도탄 홍상어를 탑재한 것도 자랑거리다. 항공기, 함정, 잠수함을 공격할 수 있는 128기의 각종 유도탄은 수직발사기에 장착된다. 이는 미국 알레이버크급과 일본 아타고급 이지스 구축함 96기보다 월등히 많은 숫자다. 국산 함대함 유도탄 해성도 수직 발사기와는 별개의 원통형 4연장 발사관 4기에 들어있다. 이 밖에도 사거리 30여 킬로미터의 5인치 함포와 국산 경어뢰 청상어를 탑재한 어뢰 발사관 등으로 무장하고 있다. 정밀한 함포 통제 시스템은 2010년 7월 미국 하와이에서 전개된 환태평양 훈련에서 세종대왕함이 함포 사격 최우수 함정인 탑건에 선정되는 밑거름이 됐다. 세종대왕급은 광역 대공방어 능력을 바탕으로 북한이 발사한 미사일 탐지, 추적의 1등 공신 역할을 했다. 세종대왕함은 2009년 4월 5일 북한이 장거리 미사일을 발사한 직후 탐지했으며 2012년 12월 12일에는 미사일 발사체의 분리, 추락과 낙하 지점을 정확히 추적했다. 이를 통해 해군은 이틀 만에 미사일 잔해를 인양했다. 방위사업청은 지난달 29일 한국형 차기 구축함 기본 설계 입찰 공고를 냈다. KDDX는 규모가 7,600톤급 세종대왕급보다는 작고 4,400톤급 구축함보다는 커 미니 이지스함으로 불린다. 그동안 축적한 국내 선박 건조 기술과 무기 개발 기술을 집대성해 선체부터 전투, 소나 체계까지 독자적 한국형 이지스 구축함을 개발하는 게 목표다. 2023년 후반기까지 기본 설계를 완료하고 2024년부터는 상세 설계 및 선도함 건조를 추진할 계획이다. 세종대왕급 이지스 구축함은 전투체계를 포함한 주요 무장, 센서를 외국 기술에 의존했다. 반면 차기 구축함은 순수 국내 기술을 기반으로 개발하는 첫 이지스급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특히 미국, 영국,
일본, 중국, 노르웨이에 이어 세계에서 6번째로 이지스 구축함 자체 건조가 가능한 국가로 올라서고 향후 방산 수출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방사청은 기대하고 있다. 2030년대 해군 증강 계획으로 더욱 강력해지는 한국 해군 전력. 한국 해군력 순위. 2030년대 대한민국 해군은 더욱 강력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시점에서도 한국 해군의 전력은 그리 약한 편은 아닙니다. 하지만 주변국 일본, 중국, 러시아가 워낙 해군력이 강하고 지정학적으로도 중국, 일본과 워낙 가까운 거리에 위치해서 그동안은 해군력 증강이 그리 크게 눈에 띄게 들어오지 않는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2030년에 들어서면 더 강력한 대한민국 해군을 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국 해군은 그동안 연안 해군에 머물러 왔지만 연안에 머물던 우리 해군이 작전 반경을 확대하면서 해군력 증강은 매우 중요한 전력으로 자리 잡게 됩니다. 한국 해군이 전력을 확대하는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미국 등 우방국과의 연합 방위 능력을 확대하고 새로운 통상교역 루트로 부상하는 북극 항로에서 우리 선박들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서입니다. 북극 항로에는 우리뿐 아니라 중국과 일본도 지대한 관심을 갖고 있어 찬 바다에서 한중일 해양 삼국지가 펼쳐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우선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을 장착한 신형 잠수함 사업도 추진됩니다. 해군은 2020년부터 장보고 3 9척을 전력화해 1992년부터 투입한 209급 잠수함을 대체할 계획입니다. 장보고 3 잠수함의 첫 번째 버전에 해당하는 배치 1은 2020에서 2023년까지 총 3척이 건조됩니다. 이 잠수함에는 SLBM을 발사할 수 있는 6개의 수직 발사관이 장착됩니다. 배치 2는 수직 발사관이 10개로 늘어납니다. 북한은 지난해 발사한 SLBM 북극성 -3형의 고체 연료를 사용하면서 추력이 상승했고 사거리도 50% 이상 늘어난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우리 또한 얼마 전 한 미 미사일 협정 개정으로 고체 연료를 사용할 수 있는 미사일 개발이 실현되면서 앞으로 배치될 장보고 3 잠수함의 SLBM의 사거리나 발사의 편의성, 그리고 정확도도 한층 더 좋아질 것이라 예상됩니다. 또한 대한민국 해군 전력이 급상승할 수 있는 요소는 7조 원 규모에 달하는 6,000톤급 KDDX 준 이지스함을 들 수 있습니다. 그동안 세종대왕급 이지스함이 맡아온 대공 방어 및 탐지 등을 분담할 것으로 보이는데 준 이지스함인 KDDX는 통합 마스트를 갖췄고 127mm 함포와 64세리 KVLS2를 탑재해 무장은 세종대왕급과 비슷하거나 더 우수할 것으로 보입니다. KDDX의 핵심 장비 가운데 하나인 레이더는 미국 차세대 이지스 레이더인 AMDR에 버금가는 수준의 고성능 레이더가 준비되고 있습니다. 현재 한화 시스템과 LIG 넥스1이 제안한 KDDX의 레이더는 장거리 탐색용 S밴드와 정밀 추정용 X밴드를 모두 사용하는 듀얼 밴드 방식의 AESA 레이더에 적외선 탐색 추적 장치인 IRST가 통합된 형태입니다. 이 레이더는 지상 기반의 장거리 방공 체계인 L3에 적용된 위상 배열 레이더를 바탕으로 개발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L3용 레이더가 항공기와 탄도미사일을 200에서 300km에서부터 탐지, 추적해 15개 이상의 표적과 동시 교전할 수 있는 능력으로 개발되는 만큼 KDDX의 레이더 역시 이와 유사한 형태의 우수한 장거리 다목표 동시 교전 능력을 갖출 것으로 기대됩니다. KDDX에는 전방 48셀, 후방 16셀이 신형 한국형 수직 발사 체계가 설치될 예정입니다. KVLS2는 현재 한국형 구축함에 설치된 KVLS보다 면적은 180%, 길이는 120%, 무장 탑재 중량은 185% 증가한 대형 수직 발사 체계로 대공, 대함, 대잠, 대지 무장 모두 한국형 무기들이 들어갑니다. 함대공 무기 체계로는 L3의 해상형과 해공이 준비되고 있습니다. L3 해상형은 사거리가 최소 160km 이상으로 항공기는 물론
전술 탄도미사일 요격도 가능한 수준으로 개발되고 있으며 사거리가 20km급인 해공은 근접한 적에 대한 미사일과 항공기, 무인 항공기 등을 요격하는 단거리 방공 체계입니다. 헬샘 해상용은 KVLS-2 1셀에 1발, 해공은 1셀에 4발이 들어갑니다.